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뿔라햄스터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알벤다졸과 프리지관틀에 대한 그 안전성과 독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것을 제가 이 앞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모니터링을 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이건 이제 먼저 쥐에 대한 그 실험이에요. 하루에 킬로그램당 30에서 40mg 정도, 그거보다 좀 더 높게 4일에서 90일 동안 약 3개월가량 복용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따지면 60kg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8에서 2.4g보다 좀 더 높은 농도로 복용을 하게 되면 하루에 체중 증가가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빈혈이라든가 단백뇨 같은 경우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혈구 감소증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레트 실험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그 휴먼 코호트 실험에서 알벤다졸을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800mg 알벤다졸 약국에서 파는 게 400mg짜리 한 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800mg을 복용을 할 경우에 이거를 2달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오프 타임이 없고 그냥 쭉 두 달 동안에 그 60일 동안에 계속 800mg씩을 하루에 복용을 한다면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죠. 아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알벤다졸을 하루에 킬로그램당 10에서 15mg 정도를 한 달 동안에 복용을 했더니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고요. 간 효소 수치의 증가, 이런 좀 부작용들이 나타났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68세 노인을 대상으로 알벤다졸을 장기 복용을 할 경우에 범혈구 감소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범혈구 감소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가 백혈구는 우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식균작용하는 그 백혈구,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 그리고 응집작용을 하게 되는 혈소판, 요 세 가지 세포들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백혈구 같은 경우도 수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정상 범위보다 요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수가 감소가 되면 면역력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폐렴도 올 수 있을 것이고요. 심할 경우에는 폐렴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 한해서는. 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부작용 때문에 범혈구 감소증 같은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고용량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할 경우에 골수 억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부 출혈,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사망을 한 그런 케이스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작용이 심한 알벤다졸을 과연 복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항암 효과를 위해서 용량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용 방법과 복용량을 암 환자마다 또 나이와 연령 그리고 체중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복용을 해야지만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것은 다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야 되는데 항암 효과를 위한 임상실험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이 하루에 800mg을 2달 동안에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원래 한 알 400mg을 3on, 4off 기간으로 혹은 4일 복용하고 3일로 쉬는, 그렇게 좀 이 알벤다졸을 복용한 것이
배설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복용을 할 경우에는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국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요, 고용량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연령과 체중에 따라서 적절한 복용량과 복용 방법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알벤다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내에 흡수되었을 때 간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활성형으로 바뀌면서 빠르게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혈액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뭐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요럴 때 한 피크 값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벤다졸을 흡수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 물질과 함께 복용하였을 때는 약 한 2배에서 3배 정도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만 흡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시메티딘이라든가 파모티딘과 같은 요 치료제와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언급한 부작용, 요것이 나타나는 조건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자신의 체중이라든가 또 연령, 이런 거에 맞게 복용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프 없이 복용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on, 4off라든가 4on, 3off 이런 식으로 그 약물이 배출되는 그 시간을 좀 두는 것이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고 약물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전이암이다. 말기 아니라 말기라고 해서 고용량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약물의 효과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간독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혈구 감소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복용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들어보시니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어떤 내용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알벤다졸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구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그 JTBC 케이블 채널에서 어떤 시사 프로그램 PD가 연락이 왔어요. 좀 요번에 이제 안핑거 님의 사망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은 응했고요.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의학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인터뷰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그게 아마 방송에 나갈 텐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인터뷰 끝나면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 요 점만 좀 알아두시고요. 안핑거님의 사망 사건이 펜벤다졸과 관련이 있냐 없냐,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토픽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인터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의과학자로서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인터뷰를 응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목소리가 좀 나아지면 와야 되는데,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목소리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과 이메일, 상담 이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